이제유 온라인스쿨 102 클래스 종합과목 대표 강사 지영쌤입니다. 안녕. 자, 우리 오늘은요, 지리 6번째 시간입니다. 쾌편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후가 무엇인가, 기후 요소부터 시작해서 기후가 지역마다 왜 달라지는지 원인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쾌편이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지구 전체를 막 둘러다 보니까 식생이라고 하는 거, 즉 나무의 군집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다른 것을 발견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기후와 식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서 기후를 단순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 쾌편의 기후 구분이 가장 단순하고 우리가 쓰기가 쉬워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의 전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가? 기후 구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쾌편의 기후 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구분법이 있어요. 자, 그 구분법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쾌편은 기후학자이면서 그 기후에 따른 식생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기후마다 어떻게 식생이 달라지는가, 식생 분포에 대해서 오늘 좀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또 이게 기후마다 토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성대 토양이라고 하는 기후마다 달라지는 토양의 특성과 모반함이 무엇인지 따라서, 모함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토양이 달라지는 간대 토양에 대해서도 구분하는 것까지 오늘 학습 목표로 삼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잘 정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쾌편이 기후 구분한 다양한 기후의 특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은 다음 강의를 위한 내가 항상 베이스를 깔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집중해서 열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재와 교환 준비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다지기 챕터 1 쾌편의 기후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기후학자입니다. 식생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기후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기후 지역을 구분한 그런 인물이에요. 물론 그 뒤에 더 수정이 되고 추가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쾌펜의 기후 구분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면요. 문자로 표시를 하게끔 다 나누어 놨는데 첫 번째 문자는 기후대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문자는 강수량, 그리고 세 번째 문자는 세부 기온을 나타내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CFA,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바로 일본의 기후인데요. C, 앞에가 기후대예요. C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으니까 위도에 따라서 A, B, C, D, E 그냥 알파벳을 순서대로 붙여놨었어. 그중에 C는 온대기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대기후에서 F는 for, 연중 습윤하다, 비가 내려요 라고 하는 것으로 F 들어가고 A라고 하는 것은 세부 기온이 제일 더웠을 때가 22도가 넘어야 돼요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CFA의 이름은 온난 습윤기후다 라고 구분을 하고, 자, 이 온난 습윤기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후 구분으로 CF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대기후인데 비가 연중 많이 오고 그리고 여름은 22도보다 높구나라는 걸 이 기호의 뜻을 알면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자화 시켰는지 그 기준을 하나씩 기후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후 구분, 기후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보통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일부러 이쪽 적도부터 시작해서 극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아래쪽이 저위도에 해당하고요. 제일 위쪽이 극지방, 고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A를 밑으로 두었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로 기후 요인 중에서 위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놓은 거였어요. 위도에 따라서는요. 저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높았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어땠어요? 기온이 낮아졌었습니다. 따라서 A쪽이 가장 온도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E가 기온이 가장 낮은 제일 추운 기후가 되겠네요. 자, 우리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올게요. 헷갈리지 말고 밑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적도를 지나가는 가장 더운 기후예요. 그래서 이름은 열대기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더워야 열대 기후인가요라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쾌펜이 최한월, 앞으로 잘 나오는 단어인데 최고로 추웠을 때의 달이란 뜻이겠죠. 제일 추웠을 때가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다 이런 뜻이야. 아무리 추워도 18도 이상이래. 다 온도가 18도보다 높대요. 이 쾌펜이 살고 있었을 때가 산업화되고 20세기 초 정도가 되었을 거니까 사실 지금은 지구상의 온도가 조금 높아져서요. 한 대략 20도는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후 그래프가 전부 1월부터 12월까지가 20도 위로 올라와 있으면 요건 열대 기후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쾌펜의 기후 기준으로 외워줘야 되겠죠? 최한월, 제일 추웠을 때 18도 이상, 요것을 열대기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비기후는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이 아니야. 거의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비기후가 우리 가장 건조한 기온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건조한 강수량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기후였어요. 이 비기후는요. 연 강수량 기준으로 전체 1년 동안 아무리 비가 내려도 500mm보다도 미만 이상이 아니라 미만 500보다 그 합이 낮을 경우를 건조하다라고 해서 건조기후라고 구분합니다. 얘만 지금 강수량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뒀어요. 근데 위치상 위도 20에서 30도가 되는 지점은 대기대순환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쵸? 하강기류가 1년 내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건조함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대규모 사막들이 위치하는 곳이 위도 20에서 30도에 있었고 그것을 비기후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A, B, C, D, E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위도부터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C기후를 볼게요. 자, C기후는요. 최한월이 제일 추웠을 때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는 낮아야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열대기후가 제일 추웠을 때가 18도보다 높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온대기후가 18도보다 최한월이 높아버리면 그건 온대기후라고 새로운 기후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18도보다 낮고 18도보다 더 추워야 온대기후의 최한월, 추운 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영하 3도보다는 또 높아야 돼요.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 문제를 풀거나 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 뇌피셜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로 이론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제 경험상 쌤 우리 여름에는 더 덥던데요. 막 이러고 아니면 도쿄 뭐 일본의 겨울은 영하 3도보다 더 떨어지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평균 값을 얘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인 평균 값이 영하 3도보다는 높은 겨울 기온을 가지고 있다. 이 최한월이 결국엔 겨울일 거죠. 제일 추운. 자, 그래서 영하 3도보다는 높다라고 하면 온대 기후를 일단 구분을 하는데 기후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여러 기후 요인에 의해서 더 추워질 수도 있고 더 더운 지역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건 기후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 D기후로 갈게요. 자, D기후는 좀 더 추워졌습니다. 위도가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50에서 60도 정도까지 올라온 기후인데요. 일단 쌤이 꿀팁을 좀 여기서 하나 주자면 이 D기후는 북반구에만 존재합니다. 북반구에만 존재하는데 이 기후 이름을 냉대기후라고 부를 거예요. 왜 북반구에만 존재하냐면 이 50에서 60도 라인에 대륙이 남반구에는 없어요. 그냥 바다예요. 자, 그리고 북반구에만 50에서 60도 대에 대륙이 존재해요. 이 대륙이 비열이 작았잖아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겨울에 엄청 추워지고 여름에 또 더워요. 즉 연교차 있죠.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가 바로 이 냉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같이 적어 놓을게요. 연교차가 가장 커요. 최대예요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우리가 냉대기후라고 할 수가 있는가? 최난월, 제일 더웠을 때를 봐주셔야 돼요. 제일 더웠을 때가 10도보다 높아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한대기후를 같이 얘기해 볼 건데 냉대기후보다 좀 더 추운 거의 이제 극지방에 위치하는 극지방에 있는 추운 기후 바로 한대기후예요. 그러면
얘도 춥고 얘도 춥단 말이야. 추운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한대 기온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10도보다는 낮은.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진짜 춥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씨 얘는 미만. 10도씨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 제일 더운 기후가. 근데 얘 여기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10도보다 올라가서 막 20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최난월 평균 10도씨 이상이고 네, 한대기후하고 한대기후에는 10도씨 미만이다. 그래서 10도씨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냉대랑 한대를 구분을 할 때. 그래서 10도씨 꼭 체크해 줘야 되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하 3도보다 내려가네요. 요것도 온대기후랑 비교하면 아까 온대기후는 아무리 추워도 영하 3도보다 높아요 였어요. 네, 냉대기후는 영하 3도보다 더 떨어지는 아주 추운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더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연교차가 진짜 크겠구나. 그리고 북반구에만 있다. 남반구에는 없다라는 것까지. 이런 냉대기후에 속하는 50에서 60도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추운 나라가 바로 러시아, 캐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러시아와 캐나다가 대표적인 냉대기후국입니다. 자, 이렇게 한대 기후까지 A부터 A, B, C, D, E 순서대로 알파벳, 위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붙여놨고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기온이 아닌 건조함, 강수량으로 구분한 것은 B, 네, 바로 요 건조기후였고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쾌펜이 기후만 구분한 게 아니라요. 바로 식생을 연구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식생을 가지고 이 기후를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목,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과 자랄 수 없는 곳을 또 구분을 큼직하게 해놨습니다. 앞에 보이듯이요.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라고 적혀있죠. 자, 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가 수목기후에 해당하고요. 무수목기후, 나무를 볼 수 없는 곳, 극지방에 나무가 없겠지. 사막에도 나무는 볼 수 없어. 그래서 수목이 없는 기후, 무수목기후가 B와 E가 되겠습니다. 이 B와 E의 그럼 기후 특성은 좀 더 다른 기후구에 비해서 되게 개성 있고 특성이 있겠죠.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표시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서 그거 꿀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수목 기후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수목 기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무가 없는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으로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뭐와 뭐가 있어요? B와 네. 그다음에 이 한대기후 이렇게 있었어요. 건조기후랑 한대기후가 대표적 무수목기후예요.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걸 알려줄 건데 요 H만 잠깐만 빼놓을게. 요 H는 여러분 무수목기후가 아니라서 나중에 무수목기후가 아니라 나중에 쾌펜 이후에 이런 기후도 있더라라고 다른 학자들이 더 추가시킨 그런 표시인데요. 힐 즉 고산지대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얘는 고산기후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요. 좀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기온의 수직적 분포에서 고산기후 알려드렸잖아요. 똑똑하다. 안데스 산지 2,000m, 4,000m 정도 가면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잖아. 그 상춘기후, 고산기후를 나타내는 게 바로 H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고산기후를 보려면 열대산지로 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A자를 앞에다 열대기후를 붙여서 AH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무수목기후가 아니라 따로 추가된 거라 쌤이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따로 빼서 여러분도 체크 좀 해주시고 B와 E 즉 건조기후하고 한대기후에 붙을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이 또 있습니다. 알아볼 건데 일단 다 대문자여야 되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문자 S 나왔죠. 자, 이 대문자 S는 스텝이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스텝은 쌤은 이렇게 알려줘요. 스텝, 그냥 내 발걸음에 스치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짧은 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초, 짧은 풀, 초원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초원이 짧을까? 내 발등에 스칠 만큼 이렇게 짧을까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텝은 나 홀로 쓰이지 않고요. 앞에다가 기후대를 하나 붙여줘야 되겠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뜻을 갖고 있는 그렇죠. 비. 이게 건조기후니까 앞에다 비를 붙여서 B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BS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스텝 기후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스텝은 뜻이 뭐라고요? 짧은 풀. 내 스텝, 발걸음에 스치는 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W. 요건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W는 전혀 예상 못하게끔 사막의 W입니다. 이게 쾌펜이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독일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묵음 W가 붙어 있어서요. 그 사막의 W자를 가지고 왔어요. 독일어에서. 그래서 네, 사막에 보시고요. W가 사막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비, 건조, 사막 요렇게 B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BW 이러면 앞으로는 건조기후다. 특히 건조기후 중에서 사막기후예요 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는요. 툰드라의 T자입니다. 그럼 툰드라는 어떤 뜻인가요? 라고 하면 언 땅에서 나온 이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언 땅의 이끼니까요. 땅이 얼은 것 바로 한대기후에서 볼 수 있겠죠. 한대기후의 이에다가 이티기후예요. 자, 이 이티기후는 지금 언 땅의 이끼, 툰드라를 볼 수 있는 한대기후에만 붙일 수 있고요. 북극권이 바로 이런 대부분의 이티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의 약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F, 요거는 frozen, 빙설, 얼어있다라는 뜻이야. 역시나 얼어있는 거를 막 A에다 붙일 순 없겠지. A, F, 대문자 F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럴 순 없겠죠. 네, 얼어있다, E에다가 F 붙여줘서 이 F 이러면 빙설기후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요거는요, 이 지금 스텝, 사막, 툰드라, 빙설기후, 대문자 S, 대문자 W, 대문자 T, 대문자 F는 전부 이렇게 B하고 E, 각각 이렇게 짝꿍으로만 쓰일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기후대와는 기후대하고도 조합을 할 수는 없어요. 딱 여기까지 그냥 얘끼리만 쓸 수 있어요. 그냥 이 이름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스텝 기후, 사막 기후, 툰드라 기후, 빙설 기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대 제일 앞에 붙는 문자는 A, B, C, D, E 그리고 뭐 새로운 추가된 H와 B와 E와 같은 무수목 기후에 붙는 특징적인 단어들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자, 두 번째 문자에는 강수량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강수량을 뜻하는 글자에 대해서 구분법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쾌펜의 기후구분에서 두 번째 글자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기후구분 강수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쌤이 CFA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C가 이제 온대기후구나 이제 이건 확연하게 여러분 알 수 있죠.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글자 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살짝 설명했는데 뭐 연중 수뷴, 비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fall, 비오다. 그래서 요거는 연중 수뷴에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1년 내내 비가 내려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기후그래프 보실 때는 쌤이 좀 팁을 주자면 이게 1년 내내 막 똑같이 비가 내린다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막 많이 내린다라는 기준도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이 F는 여러분 정확하게는 7, 8개월 이상의 60mm의 비가 내려줘야 돼요. 한 달에 평균 60mm 이상의 그런 비가 7, 8개월은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60mm보다 더 낮은 비가 더 내린다면 약간 건기로 구분을 해야 되겠고 한 달에 적어도 최소 우기가 60mm 이상은 내리고 최소 우기 60mm보다 이상의 한 6, 7개월 정도 이렇게가 유지가 되면 뭐 이 정도 연중 수뷴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연중 수뷴하다 6, 7개월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W를 보도록 할게요. W는 여름의 비, 겨울의 건조. 이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쌤도 맨 처음 똑같이 써있는 줄 알고 잠깐 보고 있었어. 자, 여름의 비, 겨울의 건조. 여기가 중요하고 밑에 거는요. 어디가 건조해요? 여름에 건조한 거야. 그래서 그냥 winter dry, 그 다음에 summer dry를 약자로 그냥 WS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소문자여야 돼요. 우리가 대문자 W는 아까 사막이었고요. 대문자 S는 스텝이었어요. 그래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인 거 꼭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요게 겨울 건조, 윈터 드라이 뜻이에요. 겨울이 건조해, 요게 핵심, 여름이 건조해, 썸머 드라이야, 이런 뜻이다. 자, 그러면 한번 뒤에다가 예시로 붙여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고, 뭐 이거밖에 없죠. 자, 볼게요. AF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A가 뭐예요, 여러분? 열대기후잖아요. F는 뭐라고요? 연중 습유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F는 이렇게 써요. 열대기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열대 더운 데다가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식생이 엄청나게 많아. 밀림 정글이 생겨. 그래서 아예 기후 이름이 열대우림기후 이렇게 불러. 자, 그래서 열대기후인데 비까지 많이 오네. 그럼 밀림이 있겠지. 이렇게 열대우림기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AW라고 하는 거 열대기후인데 지금 W 뭐가 붙었어요? 겨울에 건기다 이렇게 붙었죠. 자, 우리 요거는요 실제 이름은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데, 이 W가 붙어서 겨울이 건조하다 보니까 여름에만 비가 오고 겨울엔 진짜 건조해. 최소욱이 60mm보다도 더 낮아. 자, 그래서 6개월은 비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으니 전체 밀림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기 좋은 열대 사바나 기후의 장면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바나 초원. 네, 사자가 있고 얼룩말이 있고 토끼가 있고 기린이 있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막 숲이 있다기보다는 좀 높은 키가 큰 초원들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거기 이렇게 치타가 몸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막 먹잇감을 노리고 막 이럴 때 초원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자, 그런 열대 동물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열대 사바나 기후예요. 자, 겨울이 건기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림보다는 그런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자, CS는요. 앞에 C가 뭐예요? 온대기후자, 그쵸? 온대기후인데 S가 붙었어요? 썸머 드라이가 붙었죠? 그러니까 온대기후인데 여름이 건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중해성 기후에서 볼 수 있어요. 지중해에서 볼 수 있어서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아예 이름에 써줬어요. 여름이 건조해. 보통 우리도 온대기후인데 일본도 온대기후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겨울비가 내리고 여름이 건조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진짜 이재유 최다 빈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요. 그래서 CS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구나. 특징은 써있잖아. CS라는 말에 여름이 건조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하게는 우리가 쾌편의 기후 구분 다음 강의에서 계속 쌤이 이렇게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기호를 가지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A, M이네요. 쌤 M 안 알려주셨는데요. M 요거다 적어드릴게요. M은요 몬순의 약자예요. 몬순이 뭡니까? 바로 계절풍이죠. 자, 그래서 계절풍이 부는 기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부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었죠. 네,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에 의한 기압 배치 때문에 나타나는 계절풍이 불었는데요. 자, 이 계절풍 특히나 여름 계절풍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습해요. 우기가 오게 돼요. 근데 이 열대기후다 보니까 여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해요. 뜨거운 상승기류가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요. 여름이 길고 즉 그만큼 우기가 길어요. 자, 그래서 이 M자를 어디다 붙였느냐면 지금 열대 몬순이다 이렇게 붙여놨네요. 자, 열대 몬순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열대 몬순 기후는 사바나 기후랑 비교했을 때 사바나도 건기와 우기가 있지만 훨씬 열대 몬순이 우기가 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쌤이 설명은 드렸어요. 이 기호를 가지고 어떤 기후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쌤 열대 계절풍 뭐라고요? 열대 몬순이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는
쌤이 또 친절하니까 뒤에다가 진짜 자세하게 다음 강의에다 해놨거든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A, M이 뭐더라? M이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은 A, M이 열대기온데 몬순, 계절풍이 부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해서 M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계절풍 기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뭐 C에도 붙여도 돼. CM 기후 이렇게 하면 온대기온데 계절풍이 영향을 받는구나. DF 그러면 냉대 기후인데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서 두 번째 단어는 강수량을 뜻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요거 마지막 단어 있잖아요. A가 무엇을 뜻하느냐. 계속해서 기후 구분 볼게요. 자, 기후 구분 세 번째 글자는요, 바로 세부 기온을 뜻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시나 또 알파벳 순서로 붙여놨고요. A, B, C, D 뭐 이렇게 쭉 있을 수 있는데 A, B, C까지만 좀 알아둘 거고 사실 C도 잘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A, B만 확실하게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온, 세부 기온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최나널 평균 기온을 가지고 최나널, 제일 더웠을 때 평균 기온이 22도보다 높으면 A를 붙이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이다. 그러면 B 기후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뭐 더 자세하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이야 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요 두 개로만 대충 22도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내가 체크는 꼭 해야 되겠구나. A랑 B를 구분해야 된다면 그건 꼭 봐야겠다 생각하시고요. 쾌펜일 때는 22도 정도 될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도? 네, 그 정도는 좀 돼야 돼요. 그래도 22도, 요거대로 22도 이상이냐 미만이냐 가지고 A, B를 구분한다. C는요.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인 달이 3개월 이하. 그렇다는 거는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 달이 3개월보다도 낮아? 별로 없네. 그쵸? 네, 그래서 엄청 덥지 않네. 연평균 그냥 한 8에서 9도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조금 다른 A랑 B에 비해서 훨씬 더 서늘한 느낌이네요. 그쵸? 그래서 C 쪽으로 갈수록 좀 되게 여름이 서늘해지는 그런 양상이죠. 여기가 여름이 가장 덥고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 A, B, C는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C랑 F 뒤에만 붙어요. 그래서 CFA, CFB, CFC까지만 알면 돼요. CFA 온대. 연중 강수가 많은데. 근데 최나널이 22도가 넘어. 그럼 CFA. 그리고 온대. 온대 기온대 연중 습유내. 근데 B야. 그러면 제일 연평균 최나널 기온이 22도보다 낮아. 그럼 CFC는 잘 없는데 저기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 정도만 CFC라고 볼 수 있는데 CFC는 어때? 얘는 월 평균 기온이 더 낮아서 훨씬 더 이게 온대기후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추운 날들이 좀 더 많아. 근데 냉대로 구분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서늘한 기후가 없다 보니까 겨울이 막 많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CFC로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CFA가 가장 더울 때 많이 올라가잖아요. 추운 게 비슷한데 더울 때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건 얘가 연교차가 제일 큰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우리는 CFA, CFB, CFC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적어도 이제 다음 강의를 계속 이제 들어가면서 쌤은 이제 이런 기호들을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였더라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시면 아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쾌펜의 기후 구분을 세부 기온까지 나누는 알파벳들, 기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조합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후겠구나,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중요한 기준이니까 잘 외워두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계속해서 식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다지기 챕터 2 식생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군집되어 있는 나무, 그다음에 뭐 식물 이런 것들의 군락을 식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건데 다 대부분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요. 우리가 A, B, C, D, E 나눠놨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기후대에 따라서 어떻게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지 종류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A가 무슨 기후라고? 그렇지. 열대기후야. 열대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온도도 계속 높아요. 최한월, 제일 추워봤자 몇 도? 18도보다 이상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는 늘 언제나 푸르른 이파리가 넓은 그런 나무들이 여기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록화렵수림 이렇게 얘기해요. 늘 푸른 잎이 큰 나무. 자, 그 다음 비기후, 건조기후였죠. 네,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조기후에서는 무수목기후에서 최대한의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수가 그냥 없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무수목,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쌤 선인장 같은 거 이런 걸 나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C기후는 온대기후죠. 자, 온대기후의 주 식생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네, 바로 요거. 낙엽 화렵수림입니다. 아무래도 온대기후는요, 4계절의 분포가 좀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4계절이 존재하는 중위도에 위치하는 그런 기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푸르른 나무들보다는 이렇게 낙엽, 단풍이 들어서 은행나무, 단풍나무처럼 낙엽이 지는 날씨가 추워졌을 때 잎의 색깔이 변하는 낙엽 화렵수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 온대기후는 온대기후는 점이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록화렵수림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냉대기후에서 있는 수종들도 막 섞여서 나타나서요. 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호남림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불러요. 네, 그냥 호남림이 있다. 다양한 그런 수종들이 분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온대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식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뒤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 조엽수림 이런 것도 있고요. 경엽수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정 온대 기후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수종이에요. 조엽수림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 같은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도쿄 쪽 일본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고 경엽수림은 대표적으로 올리브 이런 것들 요게 경엽수림인데 요건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이런 다양한 수종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기후는 무슨 기후예요? 그렇죠. 냉대기후죠. 냉대기후에서는 냉대 침엽수림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우리가 추우면 몸이 이게 움츠러들듯이 얘네들도 이파리가 굉장히 바늘처럼 뾰족하게 움츠러져 있어요. 그래서 침엽수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기후는 무수목기후예요. 한대기후로 너무 춥죠. 그러니까 추워서 언 땅의 이끼 정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끼라는 걸 지의류로 구분하는데 그냥 그런 지의류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지 나무가 없어요. 무수목기후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대기후, 이기후하고 B기후, 건조기후는 무수목기후였어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가 자랄 수 없다.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온대기후는 낙엽 화렵수림 포함해서 상록 화렵수림도 여기서 좀 자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냉대 침엽수림도 이쪽에다가 일부러 심으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천연림은 아니고요. 천연자연림은 아니고 인공림으로 옮겨다 심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인공림으로서 조성한 숲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침엽수림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일본이 온대기후이지만 이런 침엽수림 수종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전에 적어드린 거, 즉 이런 것들은 혼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엽수림이나 동백나무 같은 조엽수림 그 다음에 올리브와 같은 경엽수림도 있어요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만 보면 이 나무가 있으면 대충 어느 기후대에 있겠구나. 이 식생이 분포하면 뭐 냉대기후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후와 맞물려서 그 기후에서 어떤 식생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식생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후에 따라서는 토양도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해서는요. 기본 다지기 챕터 3번째 토양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토양을요. 기후에 따라서 식생에 따라서 달라져요 라고 하면요. 이런 토양을 성대 토양이라고 구분을 해요. 자, 성대 토양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후에 따라 그 토양의 특성이 생기는 토양을 성대 토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역시나 또 기후대에 따라서 어떤 토양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A기후, 열대기후죠. 열대기후에서는 라테라이트 혹은 라토졸이라고 하는 그런 토양을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 적색토네요. 붉은색인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비옥도가 상당히 척박해요. 자, 왜 그런가? 열대기후에 왜 흙은 빨간가? 그리고 왜 척박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자,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땅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있을 건데 이 영양소들이 비에 의해서 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영양소들은 오히려 이렇게 비와 함께 하천으로 떠내려가고요. 그 땅 속에는 무거운 애들, 비와 떠내려가지 않는 애들만 남아있는데 그게 대부분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것만 잔뜩 남아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비를 또 받으면 떠내려가지는 않지만 산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벌게지면서 산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철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땅이 다 벌겋게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토요, 빨간색을 띠고 있고 아까 영양분이 어떻게 됐다고 다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땅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 자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척박해요. 상당히 척박하다. 자, 그게 열대기후의 라토졸이라는 토양으로 성대 토양으로 구분하는 거야. 열대기후 때문에 만들어진 토양이니까 성대 토양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B기후는요. 건조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뭐 우리가 사막에 가면 모래사막 있잖아요. 네, 그런 사막토라고 불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체르노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우리가 딸기 잼 할 때 그 끈적끈적한 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체르노잼은요. 가장 비옥한 거름이 잔뜩 들어있는 끈덕끈덕한 영양분이 제일 풍부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흙 색깔은 검정색. 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화분 같은 거에다가 좀 이렇게 뭐 거름 같은 거 주는 흙을 보면요. 좀 되게 검은 흙을 주거든요. 가장 영양분이 많은 흙 색깔이에요. 검정색이고요. 여기 체르노잼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이게 스텝 기후다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건조 기후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BS라고 하는 짧은 스텝이라고 하는 초원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초원의 풀들이 부식이 되면서 이게 거름화되면서 땅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비옥한 토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체르노잼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토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기후, 온대기후 볼게요. 자, 온대기후는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흙 색깔이에요. 갈색토가 대부분이고요. 큰 특징 없어요. 자, 냉대기후는요. 포드졸이라고 하는 흙인데요.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규소 성분이 많아서 회백색을 띠고 있고 이게 춥다 보니까 땅속에 미생물의 활동이 좀 적어요. 역시나 그래서 영양분이 막 풍부하진 않습니다. 미생물이 막 이렇게 좀 정화작용도 해주고 땅의 영양분을 생산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용이 적다 보니까 역시나 척박해요. 자, 이 기후 한대기후죠. 한대기후는 그냥 언 땅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툰드라토라는 것이 있어요. 뭐 당연히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식생이 자랄 수도 없는데 잠깐 여름이 되어서 조금 녹았을 때 그냥 습하니까 이끼가 끼는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뭐가 중요했다고? 건조기후에 체르노잼 검정 색깔의 가장 비옥한 땅이야 라는 거고 B기후 중에서 S 스텝이라는 짧은 풀이 부식화되면서 이렇게 비옥도를 높여주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라토졸이라고 하는 열대기후의 흙은 적색깔인데 상당히 척박하다. 영양분이 용탈 현상이라고 하는 하천에 의해 떠내려가는 현상에 의해서 영양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리고 냉대기는 포드졸이에요. 라토졸이랑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성대 토양입니다. 성대 토양은 기후에 따라서 지금 토양의 그런 특징이 만들어진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기반암, 모암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뉘는 간대 토양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 이외의 모암이나 지질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토양, 우리는 간대 토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성대 토양은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얘는 기후 이외의 모암,
그러니까 암석 성분이 원래 뭐였는데 그게 으스러지면서 토양이 된 거야 라는 모암. 그러니까 기본에 있었던 암석이 어떤 거야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간대토양이다.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석회암이 기반암인 경우에 그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토양으로 역시나 적색 토양이라고 나오는데요. 카르스트 지역, 석회암이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토양입니다. 자, 우리 토양 이름이 무엇이냐면 테라로사. 자, 테라로사. 아무래도 역시 여기도 석회암이 빗물과 녹아서 반응하면서 네, 이 빗물에 의해서 대부분은 용탈이 되고요. 남아있는 것들이 산화가 되면서 우리 눈에는 똑같이 적색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흙입니다.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대 토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두 번째요. 현무암지대에 분포하는 비옥도가 높은 적색 토양으로 브라질 고원에 가면 볼 수 있는 토양은 테라록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기반암에 따른 간대 토양이다 구분하면 되겠고요. 3번에 현무암지대의 흑색 토양, 보통 인도의 데칸 고원 쪽에 가면 볼 수 있는 흑색 토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체르노젬과는 좀 다른 거고요. 레구르토라고 해서 현무암을 기반으로 한다. 기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현무암 때문에 생기는 그런 토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람이 운반한 세린 물질로 농작물 재배에 아주 적합한 황토지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토가 있는 지역, 중국에 있는 뢰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토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요거는 기반암이 무엇이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간대 토양으로 구분합니다. 성대 토양하고는 잘 따로 분리해서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오늘의 핵심은 기후대를 구분하는 기호, 기준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런 기후대에 따라서 식생과 토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그 기호를 따서 우리가 기후를 세분화시켜서 전 세계 기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그건 시험에 꼭 반드시 나오는 파트니까 오늘 이 시간을 복습을 잘 하셔야 다음 이어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복습 잘 하시고 오늘 내용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못 보기 확인학습 1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는 문제들입니다. 1번, 쾌페는 세 개의 기후를 크게 어떻게 나누었는가? 라고 하면 A, B, C, D, E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고요. 식생을 같이 연구했죠. 그러니까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기후와 그렇지 않은 기후로 구분했습니다. 즉, 수목기후와 그렇죠. 무수목기후로 구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무수목 기후는 어떤 기후가 무수목 기후에 구분이 되었는가?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과 너무 건조해서 물이 없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즉 B, 건조기후하고요. E, 한대기후는 무수목 기후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조기후, 한대기후 이렇게도 말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B와 E 이렇게 기호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3번 볼게요. 열대기후를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요. 열대기후란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다. 뭐가? 최하늘이, 최난월이. 제일 어땠을 때가? 추웠을 때가 18도보다는 높아야 돼요. 더 더운 건 당연한 거고 제일 추웠을 때가이니까 최하늘 18도 이상을 의미하는 기후가 열대기후입니다. 자, 4번이요. 온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열대기후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제일 추웠을 때가 18도보다는 낮아야 우리가 온대로 따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영하 3도보다는 높아야 냉대랑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최하늘이 18도 미만 3도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냉대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라고 물어봤네요. 냉대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 제일 더웠을 때예요. 더웠을 때가 10도씨 이상이다. 요거는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였어? 한대기후는 10도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 한대기후와의 기후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수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열대기후에서는 상록화렵수림, 낙엽화렵수림 둘 중에 어떤 걸 주요 식생으로 볼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네요. 둘 중에 1년 내내 풀어야죠. 늘 덥기 때문에 뭐 서늘해지거나 추워지는 기간이 없어서 단풍들 일이 없어. 네, 상록 화렵수림이 주요 식생입니다. 자, 7번입니다. 열대기후의 토양은 라토졸, 포드졸 둘 중에 정답은요? 네, 그렇죠. 라토졸 무슨 색깔에? 적색깔의 적색토 라토졸 혹은 라테라이트가 분포한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색이요. 자, 그 다음
석회암지대에서 볼 수 있는 적색 간대 토양을 무엇이라 하는가 물어봤네요. 자, 요것을 테라로사라고 합니다. 테라로사. 붉은색을 띠고 있는 흙인데 성대 아니고 간대 토양이라는 거 꼭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실력 붙이기 기출 유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른 식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1번부터 4번 중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열대 기후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를 의미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죠? 최나널이 아니라 최하널, 제일 추웠을 때가 18도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쵸? 자, 2번. 건조 기후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의 기후를 의미한다. 1000 너무 많이 내려요, 여러분. 1000이 아니라 500mm 미만입니다. 그쵸? 자, 3번 볼게요. 냉대 기후는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이다라고 꿀팁으로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북반구에만 존재하는 냉대 기후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비열차도 크고요. 자, 그래서 비열차가 작고요. 비열이 작아서 연교차가 크고요. 자, 연교차가 어떻게 크게 나타나냐면 제일 더웠을 땐 10도보다도 높을 거고요. 제일 추웠을 땐 영하 3도보다도 낮아질 거라서 이 제일 추웠을 때와 더웠을 때 차이가 현저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최대인 기후 맞다. 자, 4번. 한대 기후는 최나널 10도씨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더워도 10도 미만밖에는 안 됩니다. 10도 이상이 돼버리면 냉대 기후로 이제 구분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식생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문장에 알맞게 배치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열대에서 아한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한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냉대 기후예요. 그러니까 한대 비스무리하게 추워라고 해서 아한대라고도 불러요. 냉대 기후를 뜻하고요. 열대에서 냉대 기후에 걸친 지역의 식생을 기온 조건 변화에 따라 산악지에 제외하고 산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를 향할수록 어떻게 식생을 볼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A가 저위도겠고 C가 고위도에 해당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저위도는 적도 쪽 열대기후에 해당하겠고 그리고 고위도 극지방 혹은 여기는 냉대지방까지 얘기했으니까 극까지 갈 필요 없죠? 냉대지방까지로 봤을 때 식생 분포 어떻게 돼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식생은 상록화렵수림이겠죠. 그러니까 상록화렵수림. 낙엽 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냉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건 이파리가 침처럼 뾰족해야 되죠. 침엽수림이죠. 네, 침엽수림이에요. 자, 맞게 된 거 온대기후 낙엽 진다까지 맞게 상록, 낙엽, 침엽 바르게 연결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필요한 중요 베이스를 오늘 다 이렇게 다져놨어요. 반드시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 같이 또 이어나가야 되니까요. 복습하시고 꼭 오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만나서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 얘들아. 안녕.